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역사상 최강의 무장탑 3분에 소개된 장수들의 역사 속 기록과 일화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척준경. 황해도 곡산 출신으로 가난한 향리이자 곡산 척시의 시조인 척이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무예를 익히는 걸 즐겼다고 돼 있는데 고려는 무가가 따로 없어서 아버지의 향리직을 이어받으려 했지만 그마저 잘 안되어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고려의 1차 여진 정벌에서 여진족이 정주성에 쳐들어왔을 때 아군이 여진족에게 밀리자 임간에게 요청해 갑옷 입은 말과 무기 한 자루를 얻었습니다. 그는 곧장 적진으로 돌진해 적장 한 명의 목을 베어버리고 고려 군사 포로 2명을 되찾아왔습니다. 도망치던 중 여진족의 활을 쏘자 적들이 물러섰고 여진족 기마병 100여기가 뒤쫓아오자 대상 인정과 함께 적장 2명의 목을 베었고 그는 무사히 정주성으로 귀환했습니다. 윤관이 2차 여진 정벌을 떠날 당시 척준경이 함께 참여하였고 진격 도중 여진족이 석성에서 농성을 벌여 치일이 지체되자 그는 칼과 방패를 들고 홀로 성벽 위로 올라가 적장을 쳐 죽이고 성문을 열었습니다. 윤관이 위기에 빠졌을 당시 척준경이 결사대 10명을 이끌고 윤관을 구하기 위해 활로를 뚫어 윤관 구출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윤관은 패잔병을 수습해 영주성으로 물러났는데 며칠 뒤 여진의 명장 알세가 2만 명의 군을 이끌고 영주성을 공격하였고 윤관 등 고려 측 장수들은 수성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척준경은 홀로 반대하고 결사대를 이끌고 여진족을 박살내고 19개의 수급을 취했습니다. 같은 해 2월 알세는 수만에 달하는 병력으로 고려군이 집결한 영주성 대신 웅주성을 공격해왔고 웅주성 안에 있던 척준경은 홀로 사돌의 옷을 입고 밧줄을 타고 성벽을 내려와 포위망을 돌파한 후 고려 국경인 정주까지 가서 병력을 집결시켜 통태진, 야등포, 길주 등을 거쳐오는 동안 만나는 여진군을 모조리 쳐부수고 웅주성 방어군과 합세해 성을 포위한 여진군을 격파하고 웅주성을 구했습니다. 전쟁 후의 기록을 보면 이자겸의 난 기록 중 자신의 외아들과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척준경은 그때 노하여 부하와 장졸 수십을 이끌고 궁으로 쳐들어갔고 궁성 2번째 문인 신봉문에 도착해 맹수와 같이 포효하니 땅이 흔들렸다고 써있습니다. 분노한 척준경은 샘문인 동화문에 불을 질러 태워 없앴습니다. 이후 인종은 이자겸에게 붙잡혀 실질적으로 이자겸의 세상이 되게 됩니다. 이에 인종은 패배의 원인이 척준경을 자극한 데 있다 생각하여 이자겸과 척준경의 사이가 멀어지길 기다려 척준경을 자신의 편으로 구슬렀고 결국 척준경은 다시 인종에게 충성하게 됩니다. 이자겸이 사병을 이끌고 궁궐로 침입하려는 계획을 알아차린 인종의 명을 받은 척준경은 휘하 장교 7명과 20여 명의 장정을 끌고 궁궐로 들어가 무기고를 털어 군사 100명을 뽑아 무장시키고 인종이 있던 영경궁으로 가서 인종을 지키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자겸의 병사들이 쳐들어와 인종과 척준경을 향해 화살을 쐈지만 척준경이 으르렁거리며 칼을 휘두르자 기세가 밀렸다. 척준경이 부하를 시켜 이자겸을 부르자 끝났음을 직감한 이자겸은 흰 소복을 입고 순순히 잡히게 됩니다. 2. 정기룡. 임진왜란에서 활약했던 조선의 장수로 경상도 곤양현에서 태어났으며 기마술의 달인입니다. 실록에 따르면 명나라의 장수 마귀는 이순신, 정기룡, 한명년, 권유를 조선에서 제1의 장수로 뽑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룡이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한 전투는 조선군이 왜군에게 참패를 당한 용인전투였습니다. 용인전투가 벌어지기 2-3일 전 단신으로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중 소규모 왜군 부대와 마주치자 단기로 왜군 부대 하나를 격파합니다. 상관인 우방어사 조경을 따라 참전한 거창 전투에서는 기병 수십 기를 거느리고 왜군 500여 명을 격파하였습니다. 금산 전투에서 포로가 된 조경을 필마단기로 구출한 뒤 1592년 9월에 곤양의 수성장이 되었고 이때부터 정기룡은 조자룡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상주의 용화동 전투는 정기룡의 용맹과 작전 능력을 잘 보여준 일화입니다. 경상도를 무너뜨린 일본군은 상주에 진을 치고 있었고 전투에 진 상주 목사김에는 상주 서쪽 용화동에 숨어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용화동을 습격하자 정기룡은 의병과 패잔병들을 모아서 급히 달려갔습니다. 정기룡은 일본군을 마을에서 유인하기로 계획하고 언덕 위에서 고함을 지르며 적토마를 타고 몇 가지 묘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군이 몰려나오자 도망치는 척하다가 마을을 벗어나자 말을 돌려 숨어있던 부하들과 함께 쫓아오던 적들을 모조리 베어버렸습니다.
덕분에 용화동 사람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상주 목사김에는 정기룡의 손을 잡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쟁 중에 정기룡은 60여 차례 전투를 치렀고 단 한 차례도 지지 않았습니다. 3. 유근필. 고려의 개국공신 유근필은 평선유씨로 알려져 있고 출생지는 미상입니다. 923년 고람진에 북번이 계속 쳐들어오자 왕건이 유근필을 고람성으로 보내 북방을 지키게 했습니다. 유근필은 북번의 추장 300여 명을 불러 성대한 연회를 연 뒤 거하게 취하자 그들을 위협하여 단숨에 그들을 복종시켰고 포로로 잡힌 고려인 3천여 명을 귀환시킵니다. 925년에는 연산진과 인존을 공격하여 후백제의 장군 기란과 병사 3,000명을 사살하는 공을 세우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왕건이 공산전투에서 참패하면서 왕건이 잡힐 위기에 처했는데 근처 탕정군에서 축성공사 중이던 유근필이 나타나 왕건을 구합니다. 930년 전세를 뒤집은 고창 전투에서는 모두가 사기가 떨어져 퇴각할 생각만 하고 있을 때 혼자 결전을 주장하며 왕건을 설득시켜 후백제군 8천을 사살하는 대승을 거두며 고려가 후삼국의 패권을 쥐게 됩니다. 932년 5월 후백제가 신라 부근의 해산성과 아불진을 공격하였을 때 만약 그들이 신라 국도금성을 침범하면 가서 구원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유근필은 장사 80명을 선발하여 견원의 장남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군을 맞아 사탄이라는 곳에서 배수진을 형성한 채 결사항전하게 됩니다. 결사대의 항전 의지 덕분인지 후백제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무너졌고 유근필은 금성 백성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금성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이후 유근필은 금성을 출발하여 돌아오는 길에 신검의 후백제군을 자도에서 맞닥뜨려 크게 격파하고 후백제군 장수 금달과 황궁 등 7명을 생포하는 전가를 올립니다. 이후 운주성 전투에서는 직접 선봉에서 야간 기습을 감행해 견원을 대파하고 상달과 최필, 술사 종운, 의사 훈경 등 후백제의 핵심 장수를 모두 잡는 괴랄한 전공을 올리게 됩니다. 4. 이성계.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함경남도 영흥군 출신으로 고려의 무패 장수이자 신궁으로 유명합니다. 이성계는 37세 때 큰 곰 4마리를 모두 화살 한 발씩으로 죽였고 빙판길이나 비탈길에서 말을 달려 짐승을 쏘아 맞힐 때도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마리의 담비와 노루 7마리를 잡는데 역시 빗나간 화살이 하나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령부의 추장 고한이가 오녀산성에 운거하면서 항전을 할 때 이성계는 편전의 기사를 이용해 성의 군사들 얼굴에 70발을 쏴 70명 모두 맞췄습니다. 이를 보고 고한이는 기겁해 도망갔습니다. 또한 1379년 7월 운봉에 침입한 외장 아기발도아의 일화도 유명합니다. 이성계는 운봉에 침입한 왜구를 상대로 대우전, 유엽전 50여 개를 발사하여 적을 모두 명중시킬 정도로 활을 잘 쏘았습니다. 당시 왜구 장수 아기발도는 용모도 준수하고 용맹이 뛰어나며 갑옷과 투구를 착용하여 화살이 들어갈 만한 틈이 없었습니다. 이성계는 이질환에게 내가 외장에 투구를 쏘아 벗길 것이니 그때를 놓치지 말고 그대는 재빨리 그의 면상을 쏘아 맞히라 고 말하며 시위를 당겨 아기발도의 투구 꼭대기를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이질환이 활을 쏘아 아기발도를 사살하여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이징옥. 이징옥의 난으로 유명한 이징옥은 경상도 양산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정이 굳세고 용감하며 군율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즉시 무장을 갖추고 성 밖으로 나가 적을 기다리니 싸움에 크게 이기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 VI인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꺼려하여 감히 침범하지 못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여진족은 이징옥을 어금니가 있는 큰 돼지라 부르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야사에 따르면 어느 날 병든 어머니가 이징옥의 형과 이징옥을 불러 내가 살아있는 멧돼지가 보고 싶다고 말하자 이징옥의 형은 멧돼지를 쏴서 생포한 뒤 갖다 드렸는데 이징옥은 사흘 만에 멧돼지를 기진맥진한 상태로 집 뒷마당까지 몰아와서 보여드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10대에는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았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단종 원년 계유정난으로 세조가 김종서를 살해하고 왕위에 오르자 이징옥은 반란을 일으키고 대금 황제를 칭하지만 부하들의 배신으로 반란은 실패하게 됩니다. 야사에 따르면 수양대군의 밀계를 받은 병사 2명이 술에 취해 잠든 이징옥의 오른팔을 잘랐는데 이징옥이 칼을 빼앗아 병사들을 죽이고 밖으로 나오자 세조가 파견한 군사들이 포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징옥은 오른팔이 잘린 상태에서 칼 한 자루로 수백 명을 베며 싸웠으나 공수들의 화살에 최후를 맞았다고 합니다. 6. 양규. 여효전쟁의 영웅 양규 장군은
평안도 선천군 출신으로 2차 여요전쟁 시기에 활약했습니다. 요나라 성종 야율용서가 4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전방인 흥화진을 지키던 장수였습니다. 야율용서가 일주일간 흥화진을 공격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하고 20만의 군사를 무로대에 남긴 뒤 나머지 20만을 이끌고 남하여 통주 전투에서 강조의 30만 대군을 무너뜨리고 통주성을 공격했으나 통주성도 함락시키지 못했고 근처 곽주성을 함락시켜 6천의 수비군을 남기고 수도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남하하는 길에 서경을 공격하였으나 역시 함락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개경으로 진격합니다. 서경이 거란군의 공격을 막고 있던 1010년 12월 양규는 흥화진에서 7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20만 병력의 포위망을 뚫고 통주까지 와서 패잔병 1000여 명을 수습하고 거란군이 점령한 곽주성을 야습하여 6,000명의 거란 수비병을 몰살하고 곽주성을 탈환합니다. 이에 거란군은 보급로가 끊어지고 전세는 역전되게 됩니다. 이후 곽주성에 붙잡혀 있던 고려 백성 7,000여 명을 통주로 옮겨 통주성의 방비를 강화하고 거란군의 후방을 교란하는데 이 기록이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1011년 1월 1일 야율용서가 개경을 함락하고 입성했지만 현종은 이미 몽진을 떠난 상태라 개경을 불태우고 철수를 시작합니다. 고려인 포로수만을 끌고 청천강까지 올라갔는데 귀주에 주둔하고 있던 김숙흥이 이들을 습격해 거란군 10,000명을 죽입니다. 이때 맞춰 양규도 20만의 거란군이 포위하고 있던 무로대를 습격하여 2,000명을 죽이고 3,000명의 고려인 포로들을 구출합니다. 이후 김숙흥은 귀주에서 흥화진 방향으로 거란군을 추격해 들어가고 양규는 흥화진에서 귀주로 가는 길을 따라 거란군의 뒤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수에서 성령까지 추격하며 2,500명의 거란군을 사살하고 고려인 포로 1,000여 명을 구출했고 사흘 뒤 여리참에서 3차례에 걸친 전투를 벌여 1,000여 명의 거란군을 사살하고 고려인 포로 1,000여 명을 또 구해냅니다. 양쪽에서 거란군을 추격하던 두 부대가 마침내 합류하여 퇴각하는 거란 군대를 계속 공격하며 연전연승을 기록합니다. 이들은 한 명의 포로라도 더 구하기 위해 거란의 본대를 맞닥뜨릴 위험을 감수하며 계속 전투를 치릅니다. 1011년 1월 28일 양규가 애전에서 거란의 선봉대를 습격하여 1,000여 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거란 황제가 이끄는 군대가 양규의 부대를 덮쳤고 양규와 김숙흥은 동일 필사적으로 싸웠으나 결국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훗날 문종은 두 사람의 초상을 공신각에 걸게 하면서 몸을 바쳐 힘껏 싸워 여러 번 연달아 적을 격파하였으나 마치 고슴도치 털과 같이 화살을 맞아서 함께 전쟁 중에 전사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7. 남이 조선시대 9명의 충무공 중 한 명인 남이는 1441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남이는 17세에 무가장원에 합격하였고 이시엘 난에서 45발의 화살을 맞고도 200여 명의 반란군을 베어 죽였습니다. 이후 북방의 여진 쪽을 막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하저강 일대의 건주의 여진 정벌에 참여하여 추장 이만주 부자를 사살하여 영웅이 됩니다. 세조 말년에 28세의 나이로 최연소 병조판서의 자리에 오릅니다. 남이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출생했지만 유독 야사와 설화가 많은데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은 남이 장군을 백성들은 안타까워했나 봅니다. 이상 우리 역사상 최강의 무장 7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최강의 장수에 포함돼야 할 무장은 누가 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